오늘 KBN과 채널K가 주최한 늘 푸른 인생 경로잔치가 300여 명이 넘는 인원으로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FBI가 이슬람 국가 IS의 테러 계획을 입수하고 미국 내 군인들을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화당이 행정명령을 막기 위한 예산안 처리에 나섰지만 셧다운은 없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석사 이상 고학력자들을 위한 미 영주권 문호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한인 밀집타운의 오바마 케어 가입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KBN과 채널K가 주최한 늘 푸른 인생 경로잔치가 미주 동포들에게 그리운 고향의 멋을 선사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한인 어르신들이 300여 명 넘게 참석했는데요. 흥겨운 잔치 속에 경로 사상도 고취시킬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 불황으로 소홀해지기 쉬운 경로 사상을 고취시키자는 목적으로 기획된 늘 푸른 인생 경로잔치가 한인 동포들에게 따뜻한 연말을 선물했습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진행된 KBN과 채널K 주최 늘 푸른 인생 경로잔치에는 한인 노인 300여 명이 참석해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판소리와 전통무용, 가야금 이중주 등을 선보인 오늘 늘 푸른 인생은 그동안 타지에서 바쁜 생활에 쫓겨 미처 방문하지 못했던 노인들이 고향을 떠올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늘 공연을 준비한 한국국악협회 미동부지부 은갑선 회장은 어르신들께 전통문화를 선보일 자리를 만들어준 KBN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고의 공연을 준비했다며 우리 고유 국악예술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1년간 준비한 여기 각 선생님들 단체 선생님들이 준비한 즉흥신화의 무용을 선보일 것이며 또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한 진도북춤이 선보일 것입니다. 올해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늘 푸른 인생에 와서 어르신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늘 푸른 인생 경로잔치는 참석한 사람들에게 경품 추첨을 통해 소소한 행복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져 만족감을 더했습니다. 아주 이번 공연 굉장히 멋있었어요. 음악도 좋고 무용단들도 좋고 너무너무 이런 귀한 자리 마련해준 KBN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KBN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심청 그거는 너무 뜻깊게 받고 또 이렇게 성의있게 해준 데 대해서 감사하고 음식도 맛있었고 너무너무 오늘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대한민국 전통 국악예술 공연으로 꾸며진 늘 푸른 인생 경로잔치는 노인들에게 그리운 고향의 향수를 달래주고 1.5세와 2세 교민들에게 경로 사상을 심어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이슬람 국가 IS의 미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 위협에 FBI가 반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내 군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계획되고 있다는데요. SNS 등을 통해 군인 신분을 노출하지 말라는 등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FBI는 최근 국토안보부와 공동으로 발표한 긴급 고지를 통해 IS 가담자들이 미군을 공격하기 위해 미국 내 동조 세력을 찾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또 해외 주둔 군인들을 대상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테러리스트의 주의를 끌거나 군인 신분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FBI는 지난 10월에도 IS가 미 사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언론인을 대상으로 테러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긴급 고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FBI는 본격적인 할러데이 시즌을 맞아 군복을 입고 이동하는 장병이 많아지면서 군인 신분이 노출되면 IS의 타깃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새 회계연도의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일주일가량 남았습니다. 공화당이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행정명령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우려했던 연방정부 셧다운은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존 베이너 연방 하원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에 대응하기 위해 2일 열린 하원 공화당 의원총회에서
두 단계에 걸친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우선 테드 요호 의원이 상정한 행정부에 추방을 유예시킬 권한이 없다는 점을 규정하는 상징적 법안을 4일쯤 전체 회의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이어서 다음 주에는 예산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입니다. 단 통합 예산안을 처리하되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시행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에 대해서는 몇 달간의 단기 잠정 예산의 지출만 승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민서비스국에 대한 예산 배정을 전면 차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민서비스국은 정부 예산이 아닌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공화당 의원의 대다수는 베이너 의장의 전략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져 일단 셧다운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불체자뿐만 아니라 합법 이민의 문호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고학력자들의 미국행이 대폭 줄었다는 기사 전해드렸는데요. 이 고학력자들을 잡기 위한 영주권 문호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 이후 국토안보부 제이 존슨 장관은 고학력자 독립이민조항 NYW에 대한 세부 시행세칙을 개정하라고 연방이민서비스국에 명령했습니다. 국익면제조항이라고도 불리는 이 조항은 취업이민 2순위에 속하는데 스폰서나 별도의 노동허가 절차가 없이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신청자가 미국의 경제와 과학, 기술이나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미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자나 연구원, 기업 설립자 등에 대해서도 이 조항을 추가로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 분야 종사자나 직업훈련 종사자, 프랜차이즈 사업가 등도 새롭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길게는 1년 넘게 소요되는 노동인증서 과정을 줄일 수 있어 영주권 취득 기간이 많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세칙은 내년 초나 중순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딸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받고 복역하던 이한탁 씨가 얼마 전 무죄로 가석방됐죠. 이 이한탁 씨에 대한 검찰 재기소 여부가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 전에는 확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법원 중부지법은 지난 8월 이한탁 씨에 대한 형량 무효화를 판결하고 검찰에 120일 이내에 재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는 6일이면 120일이 만료됩니다. 이한탁 구명위원회는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한 것들이 사실상 무효화된 만큼 검찰이 재기소를 할 가능성이 적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기소를 한다 해도 무죄 판결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손경탁 구명위원회 위원장은 빠르면 6일, 주말이 포함된 만큼 8일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검찰의 재기소 여부를 지켜보고 향후 계획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씨를 살인과 방화 혐의로 기소했던 펜실베니아주 멀로 카운티 검찰은 지난 9월 마감 기한이 하루 지난 다음 날 항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과실로 우편물이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오바마 케어로 병원 문턱이 낮아졌다는 한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한인 밀집타운의 오바마 케어 가입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오바마 케어 시행 첫 해 가입 기간인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4월 1일까지 팰리세이즈 팍 주민 1,009명이 온라인 건보거래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주민 19,500명의 5.2%가 오바마 케어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셈입니다. 또 한인 인구 비율이 40%에 달하는 포트리에서도 1,014명이 오바마 케어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츠필드의 경우 오바마 케어 가입자가 483명으로 전체 주민 11,081명 가운데 4.4%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인근에 있는 티넥은 전체 주민 수가 38,494명으로 펠팍과 포트리보다 많지만 건보 가입자는 766명으로 오히려 적었습니다. 인구 41,870명으로 버겐카운티에서 가장 주민 수가 많은 해켄색도 오바마 케어 가입자는 971명으로 펠팍보다 적었습니다.
한편 주 전체적으로는 지난 가입 기간을 통해 16만 1,775명이 새롭게 건보 가입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청소년들의 음주 문제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심각한 골칫거리입니다. 음주는 사망이나 부상을 일으키는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문제인데요. 이 음주로 인한 미국 내 대학생 사망자가 연간 1,8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교육 전문 매체 크로니클 오브 하이어에드는 알코올과 관련된 사고로 사망하는 18세에서 24세 대학생이 연간 1,825명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음주 상태에서 부상을 당하는 대학생은 연간 59만 9천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주가 관련된 대학생 성폭행 신고도 연간 9만 7천 건에 달하고 대학생의 25%는 음주가 성적 부진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0일 내에 음주한 사실이 있다고 응답한 고교 12학년생도 46.8%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0일 사이에 연속으로 5일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다는 12학년생도 무려 29.2%에 달했습니다. 크로니클은 보고서에서 대학생들의 고질적인 음주 문화가 좀채 개선되지 않는 것은 각 대학의 잘못된 대응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교내 음주 파티의 제한 등 실질적인 규정 제정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립도서관이 석 달째 와이파이 접속기를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는데요. 공립도서관이 이 대여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뉴욕시 공립도서관은 이달 말부터 퀸즈 도서관과 브루클린 공립도서관 등 분원에서도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핫스팟 무료 대여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서관은 집에서 인터넷 접속을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와이파이 접속기를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일명 체크아웃 더 인터넷 프로그램은 지난 9월부터 시범 실시 중입니다. 도서관은 구글이 지원한 $100만 자금으로 맨하탄과 퀸즈, 브롱스와 스태튼 아일랜드 지점 등의 핫스팟 장치 10,000대를 추가로 구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선 인터넷 장치는 뉴욕 시내 공립도서관 각 지점에서 최대 1년간 대여할 수 있습니다. 단 성인 교실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등록한 저소득층 회원에게만 대여가 가능합니다. 태어날 아기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들이 똑같으실 겁니다. 올해 가장 인기 있었던 신생아 이름이 발표됐는데요. 올해 태어난 여자아이 가운데는 소피아, 남자아이는 잭슨이 가장 많았습니다. 육아 정보 사이트 베이비센터는 지난 1일 신생아 이름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가장 인기 있는 여자 신생아 이름 부문은 소피아가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로 2위와 3위에는 연속 엠마와 올리비아가 올랐습니다. 다음으로는 에바와 이사벨라, 미아와 조, 릴리와 에밀리, 메들린이 차례로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한편 남자 신생아 이름 부문에서는 역시 지난해에 이어 잭슨이 1위에 올랐습니다. 그 뒤로 에이든과 리암이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4위부터 10위까지는 루카스와 노아, 메이슨과 에단, 케이든과 제이콥, 로건 등이 올랐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